중동 라인은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동에서도 이쪽 라인을 가기보다는 연식이 좀 됐지만 그래도 상승장에 버프를 더 먹을 수 있는 이 라인으로 오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투자로 본다면 10억대 센텀파크 1차 갈래, 9억대 2차 갈래, 여고초, 상신초, 남문초 이 트라이앵글 3개가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명륜동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휴대폰이나 오픈 채팅으로 상담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개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 온라인 고민 상담 구글 폼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강낭콩입니다. 4월 2, 3주차 실거래가들을 한번 볼 거예요.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부산 부동산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오늘은 8억 실거래가로 한번 볼 거예요. 8억대에는 어떤 아파트들이 강세를 보이고 이번 주에는 누가 잘 샀는지 누가 못 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억대는 해운대부터 해서 동래구, 부산 진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남구나 연제구가 오히려 안 올라오고 있어요. 한번 어디가 올라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곳은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비스타 동원. 저는 지금 가장 저평가가 된 곳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운대 비스타 동원이 8억 4,500에 실거래가가 찍혔어요.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가 11억대까지 찍었죠. 햇센푸는 비과세 구간이죠. 경동 리인뷰, 미분양 물건 거의 다 팔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매물이 좀 있잖아요. 중동 라인은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내 집 마련 고민 상담을 하면서 좌동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좌동에서 애는 키우고 싶은데 이사는 나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멀리는 가기 싫다 하셔서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해운대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상복합이고 진짜 완전 닭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이 라인의 파워는 저는 굉장히 강할 곳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 부산에서 가장 비싼 땅을 끼고 있고 가장 비싼 아파트 여기 있죠. 그리고 이후에도 70층 들어오죠. 경동리부 4차 들어오죠. 삼성콘도 재건축 하이엔드로 바뀔 거죠. 두 번째 8억대 거래는 우동의 동부올림픽 8억대까지 올라왔어요. 동부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거래가가 진짜 좀 많이 보였거든요. 매물량으로 봐도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6억대 거래 같은 경우에도 5구 타입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우동으로 들어간다, 6억대 라인으로 본다 하면 가장 먼저 보는 곳이 동부올림픽이더라고요. 아니면 조금 낮춘다 했을 때 경동마리나를 보고요. 저는 우동에서도 이쪽 라인을 가기보다는 연식이 좀 됐지만 그래도 상승장에 버프를 더 먹을 수 있는 이 라인으로 오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이후에는 우2구역 사만 골든뷰가 평당 4,500에서 5천만 원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산에 현재 대장 중에 하나 트럼프월드 센텀이 계속 꾸준한 거래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대신도 터널 이제 뚫리죠. 센텀파크 있죠. 센텀파크 같은 경우에는 10억 후반대 가격으로 가격이 진짜 안 깎이더라고요.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없는 편이고 센텀파크는 센텀파크 1차나 2차가 전세가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투자로 본다면 10억대 센텀파크 1차 갈래? 9억대 2차 갈래?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부올림픽은 1680세대 대단지거든요. 그 중에 100세대밖에 없고 여기도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전세나 월세가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층이 7억 4천에서 지금 8억 2천까지 올린 걸까요?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84 타입 가격은 8억 5천 이상은 봐야 된다. 방금 이분 8억 1천에 매물 잘 샀다 못 샀다? 너무 잘 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매물들이 거의 소진되고 6억 이상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초중반까지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부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운대로 넘어간다면 저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단지기는 해요. 대우마리나는 사실 좀 너무 오래됐고 동부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다음은 투자적으로 너무 괜찮겠다 노래를 불렀던 단지 바로 아시아드 코오롱 하늘채입니다. 해운대 다음으로 지금 가격을 바로 치고 같이 가는 게 사직동 라인이거든요. 8억대 라인이 사실 많이 없어요. 갈만한 곳들이. 근데 투자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전세가가 5억 3천 정도 맞춰지는데 이번에도 실거래가가 7억 9천에 찍혔네요. 그러면 갭이 2억 6천이야. 2억 6천으로 부산에서
갭으로 이렇게 8억대까지 갈 수 있는 라인이 없거든요. 이거는 진짜 대체 불가 꿈지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시아 코론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창신초 배정이 되거든요. 요 라인 애들이 창신초를 가게 되고요. 요 라인 애들이 여고초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 라인 애들이 남문초를 가게 되어 있어요. 사직동은 지금 7세 엄마들이 가장 가고 싶은 동네이기도 한데요. 여고초, 창신초, 남문초 이 트라이앵글 세 개가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단지들이 초등학교 학군으로도 더 세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거래 회전율 너무 좋은 현대 홈타운이고요.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는 닭장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가격 보면 8억 5,400부터 8억 3천, 7억 9천 이렇게 있는데 얘 무조건 닭장뷰일 거고요. 얘는 동호수 보면 좀 앞동 좀 트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거 가려면 코오롱 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8억 중반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코오롱 하늘채도 매물이 괜찮은 매물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됐고 이제 가격적으로 그렇게 깎이지 않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그래도 한 주에 한두 개씩은 이렇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오롱 하늘채는 세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55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매물이 41개, 전세가 이제 투자적으로 확실히 여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볼 수 있죠. 사직동 라인 치고는 전세가 많은 편입니다. 왜? 1000세대가 넘는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 전세가 하나도 없으니까. 현재 매매가 102동에 8억 3천 매물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들 보면 딱 뷰 나오는 건요 8억대 가고요. 뷰 안 나오는 건요 7억 중후반을 찍고 있어요. 지금 근데 보면 이렇게 막 같은 가격 같은 동이잖아요. 층수도 다 똑같은데 왜 이렇게 취소됐다가 계속 나오느냐 물어보시는데요. 뭐 전자계약 써달라 이렇게 하면은 계약을 취소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취소됐다가 다시 찍히는 거래들이 많더라고요. 부동산 소장님이라면 전자계약 이제 무조건 좀 배워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그래야 두 번 일을 안 하니까요. 다음 8억대 라인 명륜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코오롱 하늘채도 8억대 중반 이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좀 싸 보이는 곳이 바로 명륜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명륜동의 대장은 명륜 힐스테이트 트라디움이거든요. 최근에 9억 초반까지 지켰고 동래아가 9억 중반까지 지켰어요. 근데 명륜자이가 2019년식 한 6년 차 된 아파트거든요. 세대 안에 들어가 보면 구조는 사실 자이가 별로야. 근데 좀 깨끗하고 평지고 그래서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얘네가 명륜초를 가는 명륜초 학군이잖아요. 길은 건너야 되지만 명륜동에서 가장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거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8억 초반에 명륜자이 진입이 가능하다라면 저는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명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로 아직 안 올라왔는데 7억 9천까지 찍혔다고 제가 부동산 소장님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12년 차 구축이에요. 수리 가면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타워향 같은 경우에는 구축은 좀 별로고 남향과 동향의 가격 차이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저는 명륜 아이파크 가시는 분들이라면 명륜자이까지 한번 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명륜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7억대 초반 매물들도 있어요. 7억대 초반을 본다고 하면 뭐 요거를 보겠지만 7억 후반 노야를 본다고 하면 자이랑 같이 비교를 해볼 것 같아요. 매물은 다른 곳들보다 꽤 많은 편이에요. 670세대 정도 되는데 45개 매물 나와 있고요. 부산에 전세가 확실히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전세 2건, 월세 2건입니다. 특히나 명륜초를 가는 이 학군지에서는 월세가 진짜 귀하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101동 매물 8억에 남향 가능하고요. 8억 초중반 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너무 정말 매력있지 않나. 거래가 너무 없었잖아요. 거래가 없었다는 것은 가격 이렇게 저가 매물들이 소진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저는 가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곳 가면요. 가격 잘 못 깎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저평가를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저평가 중에서 어디를 갈 수 있는가는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다음 8억대 가야 롯데캐슬 골다나입니다. 가야 롯데캐슬 골다나는 8억 중반을 이미 찍었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누가 찍었나 이 이후에 누가 이 가격을 찍겠나 이렇게 했는데요. 이 가격을 찍더라고요. 롯데캐슬 골다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시기에 8천만 원이나 차이 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거든요. 롯데캐슬 골다나 같은 경우에는 리을자 배치로 동 배치를 아주 잘 뺐음에도 불구하고 뷰가 이런 데 보면 이제 가리는 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사실 좀 싸고요. 뷰가 완전 좀 트인 곳 그런 곳들은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네요. 가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으로 너무 편해요. 사상이나 사실 뭐 북구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바로 넘어왔을 때 내륙에서 초입에 있는 데가 바로 롯데캐슬 골다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가격이 찍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주변에 보면 이제 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이 725세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샌덤시티 앞에 가면 이미 오래전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졌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오픈을 안 하고 있어요. 왜? 분양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측으로 가면 롯데캐슬 엘루체가 있고요. 서면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가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사상 중흥S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네도 이제 6억대 이상으로는 봐야 되기 때문에 얘가 실거래가가 계속 찍히니까 그 가격들이 왼쪽으로 퍼지고 있어요.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나 같은 경우는 매매 물량 1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물량이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물량은 좀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전세랑 월세 매물 여기도 여전히 없구나. 학군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월세가 부산은 없구나를 알 수 있고요. 현재 매물 싼 걸로 보면 7억 7천, 8억 3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집주인들이 가격 뜨는 거 보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분위기로 알 수 있어요. 얘가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해보면 3월달, 2월달 이거 거래량 보세요. 전세 갱신 굉장히 많고요. 갱신이 많다 보니까 전세에서 매매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매매 물량이 오히려 더 안 나와 그럴 수밖에 없다 보니 가격이 계속 이렇게 찍히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8억대 레미안 어반파크입니다. 레미안 어반파크 같은 경우에는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와 그리고 이 시공과 함께 22년도에 입주를 했던 단지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이라서 진짜 핫했던 단지이기도 한데요. 거래가 계속 없었어. 왜? 여기 등기가 계속 안 나왔거든요. 조합원들이 솔직히 욕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일을 못하면 입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어요. 한번 수익을 보고 나가고 싶은데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가 막 8억 4천, 8억 5천 이렇게 실거래 찍히는데 본인들은 거래도 못하고 거래하면 현금이 다 필요하다 보니까 7억 중반, 7억 초반 이렇게 거래되다 보니 진짜 많이 속상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신고가를 찍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8억대 나왔고요. 지금 6억 8천 3층 매물이 팔렸어요. 3층에 6억 8천이면 저는 나쁘지 않은 가격에 잘 샀다라는 생각 좀 들고요. 이제는 요 매물들이 저가 매물들이 확실히 소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안 올라온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억 한 5천 언더로 좋은 매물 찾으면 잘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물을 많이 못 팔았던 거에 비해서 138개밖에 안 나왔던 것은 5%밖에 물량이 안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 실거 주민들 만족도 높네?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110동에 지금 7억 초중반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 거래는 전세 대출은 가능한데 매매 등기 대출이 어렵거든요. 이제 등기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이후 가격들 2월에는 7억 3천, 뭐 6억 9천 8백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가격 바로 7억 후반대에서 8억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얘가 얼마나 치고 나가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사만 골든뷰 같은 경우에도 8억대 올라왔잖아요. 사람들이 꾸준하게 물어보는 거. 이 시공 갈 바에는요. 저는 차라리 사만 골든뷰나 레미안 어반파크를 조금이라도 더 무리해서 갈 것 같다. 이제 다음에는 7억대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대는 남구와 수영구 그리고 진짜 완전 강세를 보이는 곳이 연제구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